방콕 현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이전 의원 주도로 서 씨의 이 타이스타 채용이 진행됐다고. 일단 태국 현지에서는 두 회사가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직원들 임금도 꽤 많이 체불돼 있다고 합니다. 재무제표는 더 의문투성입니다. 2019년이 통째로 없어집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문 전 대통령 딸이 그 가족들이 지냈다는 그 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현지 국민들 말에 의하면 굉장히 고급 레지던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파헤칠 것이 많습니다. 한국인 세무사에게 접촉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하네요. 서 씨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검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싸아사안의 송창섭입니다. 오늘은 저 블랙팬 TV하고 아싸아세안 이렇게 두 가지를 중복되는 이야기 콘텐츠를 좀 토픽으로 삼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세아세안은 아세안 지역에 있는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코너고요. 또 블랙팬 TV는 탐사보도, 제가 이제 탐사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층보도를 위해서 심층보도에 맞는 이제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오늘은 이제 탐사보도를 하면서 또 동남아 지역에서 일어난 소식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이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직 전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이제 대주주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로 매각이 됐는데,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의 외상채권, 이게 약 7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인 서모 씨, 서창호 씨라고 흔히 이름은 다 알려졌는데 그냥 여러분께 속 시원히 말씀드릴게요. 서창호 씨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전 의원 주도로 서 씨의 타이스타젯, 이 서창호 씨가 취업한 회사가 태국에 있는 타이스타젯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타이스타 채용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는데, 검찰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납니다. 아마 이게 이제 정설인 것 같고요. 현재 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작년인가요? 이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이스타젯, 여기 이제 박석호, 대표가 이제 박석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석호라는 대표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서 씨가, 문 전 대통령 사위인지 몰랐다고 하네요. 이상직 전 의원의 소개로 이제 소개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는데, 서 씨는 이제 증권사에 잠깐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게임 업계에 일을 하면서 이제 관련 일을 했고요. 사실 항공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런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타이이스타즈라는 회사에 전무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놓고 이제 검찰 주변에서는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거든요. 요 자체가 대가성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검찰은 이제 수사를 벌여야 되는데, 최근 검찰은 타이스타젯이 태국 방콕에 거주한 그 서 씨의 주거지 임차 비용 등을 매달 이스타항공에 보고한 그런 지출 내역서를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동안 이상직 전 의원은 전혀 우리는 타이스타즈라고 관련 없는 회사다, 이스타항공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실제로 그 이스타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타이스타젯에서 이스타항공에다가 이 서 씨 이 주거지 그 임차 비용을 매달 이렇게 내줬다라는 그런 걸 보고했다라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분위기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주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태국 현지에서는 두 회사가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타이스타즈는 어떤 회사일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 태국 상무부 사이트에서 이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타이스타젯은 운영 중인, 오퍼레이팅이라고 이제 뜹니다. 이제 운영 중인 회사로 나오고요. 제가 작년에 그래서 11월인가요? 이 태국 방콕 현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취재 목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타이스타젯이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했고요. 현재 좀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이 회사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식 서류상에는 오퍼레이팅이라고 하지만 요게 이제 폐업 절차가 마무리돼야지 이제 요것이 이제 없어지는데, 태국도 아마도 이 법인이 폐업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약 한 1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현지 분위기는 뭐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이제 타이스타젯 회생하기 좀 어렵다. 박석호 씨가 운영하는 회사로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태국 중심가 수쿰빗거리 근처에 이제 43층짜리 GMM 그레멘 플레이스라는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이 타이스타젯은 이 건물 26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문을 좀 열어봤거든요. 뭐 안타깝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을 이렇게 보니까 꽤 오랫동안 사람의 흔적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우편물 같은 게 밑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국 교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현재 타이스타젯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인 박석호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에 괜히 잘못 엮여서 큰 낭패를 봤다, 뭐 이런 한탄을 한다고 하고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임금도 꽤 많이 체불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스타젯 재무제표는 더 의문투성입니다. 2018년 타이스타젯의 총 자산은 1억 6천만 바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1억 원 정도 되는데요. 2019년이 통째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 자료가 나옵니다. 이것도 현지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도 뭐 세무사가 감사하다가 뭐 포기한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5,400만 바트, 19억 원으로 줄고요. 2021년에는 4,600만 바트, 16억 원으로 또 줍니다. 통상 여러분, 기업이 증자는 많이 합니다. 성장을 함에 따라 뭐 유지를 하거나 증자, 자본금을 쌓는 건 많이 하지만 이렇게 감자, 3년 사이에 55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태국 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3년 사이에 55억 원이라는 돈이, 자본금이 날아갔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수입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2018년 총 수입은 6천만 원. 그리고 2019년 없어졌다고 했죠? 2020년에는 1,500만 원, 우리 돈으로. 2021년에는 여러분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년간 수입이 모두 2,1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수입은 뭐 일어나지 않은데 당연히 자본금을 이제 줄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석연치 않은 게, 정상적인 회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문 전 대통령 사위 서 씨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것이 여러분 판매 관리비, 흔히 말하는 판관비라는 겁니다. 판매 관리비는 이제 인건비, 뭐 광고비, 복리후생비, 뭐 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비용인데 2018년에 1억 8천만 원 했던 이 판매 관리비, 판관비가 2019년은 없고요. 2020년에는 46억 원, 2021년에는 10억 원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납니다. 정리하면 3개월 동안 실적이 2,1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판관비로만 66억 원을 썼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을 하나도 못 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판매 관리비에 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 전 대통령 딸이, 그 가족들이 지냈다는 그 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서 씨의 월급에서 얼마나 좋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수쿰빗거리라는 게 우리 치면 이제 방콕에서 신도시인데 이 수쿰빗거리 이 이면에 있는 아주 조용한 곳에 위치한 이제 고급 이제 레지던스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취재해 왔다고 하면은 이제 집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집을 이제 보러 왔다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근데도 이제 막 구체적으로 집을 좀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그 집에는 이제 누가 사는지 뭐 대략 뭐 500 몇 호에 산다는 소문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는 이제 지금 외국인이, 지금 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산다고 했고요. 집을 당연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한 고급스러운 주거지에 있는 거였고, 현지 국민들 말에 의하면 굉장히 고급 레지던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그러니까 문다희 씨 아들이 사는 학교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학교 이제 프랩이라는 이제 국제학교인데요. 태국에서도 굉장히 방콕에서도 이름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영국계 국제학교로 알려져 있고, 현재에서도 학비가 굉장히 비싼,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 LG 같은 이런 대기업 주재원들이나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합니다. 딱 현지에 가면은, 가서 이제 학교 주변을 쭉 살펴봤는데, 곳곳에 CCTV 있고, 초중고 고등학교가 다 있는 학교였는데요. 딱 봐도 수영대회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학교 안에 수영시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학교로 보여졌고요. 한국인 교육열이 높은 우리 한국 주재원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국제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 이제 주변의 학교를 쭉 둘러보고 있을 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학부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이제 더운 나라니까 뜨거운데 입구 주변에는 스모그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뿌려주는 그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열기를 덮여주는, 딱 봐도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타이스타젯 의혹은 아직 파헤칠 것이 많습니다. 이전현이 사위 서 씨에게 취업을 매개로 공직을 많이 받았고, 전주 안산이라는 민주당 공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 아닙니까? 거기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뇌물성, 대가성으로 볼 수 있죠. 그 정의로운 행동은 아니고 당연히 죄의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타항공은 요구 사용료하고 항공기 검사 인력, 이런 인력 등도 타이스타젯에 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이제 이런 걸로 전해져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상직 전 의원은 법인에 대한 배임 횡령 문제도 있습니다. 로열티도 당연히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최근 취재해서 들은 얘기가, 이스타항공이 초기 타이스타젯 설립될 때부터 태국 내 한 한국인 세무사에게 접촉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말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타이스타젯을 만드는데 왜 이스타항공 한국 직원이 현지에 가서 한국인 세무사에게 이런 걸 꼬치꼬치 물어본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타항공이 그동안 설명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다시 말하면 타이스타젯 설립에 이스타항공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타항공은 2019년 타이스타젯이 항공기 B737-800이라는 항공기를 임차했는데 이에 따른 지급 보증도 썼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무 관련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회사는 또 타이스타젯은 특혜가 많습니다. 2018년 8월 당시에 서 씨가 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비자는 취업 비자 1년짜리입니다. 일반 노동 비자입니다. 비자라고, 비즈니스 비자라고 하는데 일반 노동 비자입니다. 그런데 서 씨가 취업해 있는 기간 동안 타이스타젯은 2018년 12월로 보여집니다. 태국 산업부 산하야 총리 직속 기관인 태국 투자청으로부터 승인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BOI, 이 비자를 비즈니스 오브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비즈니스 비자를 받습니다. 2년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1년짜리 일본 노동비자였던 서 씨의 비자는 타이스타젯 근무하던 2018년 12월 4일이죠. 정확히 BOI 비자, 비즈니스 비자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 씨만 이렇게 혜택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회사도 혜택을 받습니다. 태국 투자청에서 승인된 기업이라고 된다면, 기업은 태국 현지에서 다른 나라로 외화 송금에서도 편의를 보장받고요. 법인세도 3년에서부터 10년까지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 100%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박 씨는 자기 명의로 외국인 신분으로 지분 허용도 가능하고 자산 취득도 가능합니다. 그랬는데도 우리 대표 박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모를 태국인 2명을 내세워서 그들에게 회사 지분 99.98%를 갖고 있었고 자기는 0.02%만 갖게 합니다.
뭔가 숨기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타이스타제 문제. 지금 이제 이상직 전 의원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검찰 수사 결과 나올 것이 많습니다. 정말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현지 방콕에 갔을 때도 너무나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박석호 씨 말대로 그게 본인이 잘 몰랐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 개입됐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죠. 서 씨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검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문 전 대통령 직계 가족이었다는 가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지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침묵으로만 일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꼭 밝혀야 될 것은 과연 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것들이 누가 전 의원에게 서 씨의 취업을 부탁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문 전 대통령하고 서 씨와 관계는 썩 좋지는 않았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문다혜 씨도 그렇게 썩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치적인 생각, 진시정당도 다른 거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아버지한테 부탁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의문투성입니다. 누가, 그리고 대통령 가족을 취업을 알선했고 그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까? 이것은 검찰 수사 결과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팬 TV 또 아싸아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